남성분들이 자기도 갱년기 아니냐고, 성적 능력 저하, 그러다 보면 사용 가능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갱년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성 갱년기 환자분을 주로 보다 보니까 함께 방문하시는 남성분들이 자기도 갱년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갱년기 하면 흔히 여성들이 50대 전후로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수면장애, 건망증, 무력감, 우울감, 안면 홍조, 근육통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갱년기는 남성에게도 찾아옵니다. 당연하겠죠. 노화 현상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감정의 변화가 요동치고 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 즉 몸의 문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이슈에서는 남성 갱년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의 95%는 고환의 레이딕 세포에서 합성이 되고 HPT, 뇌하수체 시상하부, 고환축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남성 호르몬은 40세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생리 기능을 하는 혈청 유리 테스토스테론은 2에서 3%씩 감소하고요. 그런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폐경과 함께 급격히 줄어들면서 증상도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알기 쉬운데요. 이와는 다르게 남성 호르몬은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알기가 힘듭니다. 남성 호르몬의 부족 증상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적 증상은 성욕 감소, 야간 발기의 빈도나 강직 감소,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고요. 비성적 증상은 피로, 에너지 감소, 집중력 저하, 우울한 기분, 활력 감소가 있습니다. 추가 증후로는 근력 감소, 골밀도 감소, 안면 홍조, 경증 빈혈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은 총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혈청의 유리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테스토스테론의 33%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에 아주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요. 66%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라는 SHBG에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1%가 실제 사용되는 남성 호르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SHBG와 결합되어 있는 호르몬의 양을 측정해서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자유형 호르몬의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죠. 가령 SHBG가 낮으면 혈중 유리 성호르몬이 높고 반대로 SHBG가 높으면 실제 활동하는 성호르몬이 낮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SHBG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증가하는데요. 이게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갱년기 하면 성적 능력 저하, 불안, 우울, 불면 이런 증상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에 앞서서 이미 대사질환으로 전조를 알려줍니다. 비만, 당뇨, 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 갑상선 등의 호르몬 질환, 간염 등의 만성질환에서 SHBG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용 가능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경계성에 있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건강의 노란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치료를 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성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양방에서는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데 남성 호르몬만 단독으로 사용하진 않고요. 보통 우리가 비아그라라고 알고 있는 PDE5 억제제와 함께 사용합니다.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남성 갱년기에 생기는 성기능 저하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처방되죠. 그런데 여기에 한약을 추가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일본 의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적으면 혈관 평활근 세포가 파괴되고 섬유화되고 지방 조직이 침착되는데요. 이 결과 동맥혈 유입이 감소하고 혈관 확장 인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하복부로 혈관이 확장되어야 갱년기 남성의 성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한약을 사용하였습니다. 어깨 결림, 피로, 불안에 쓰이는 가미소유산, 심한 피로, 빈뇨, 발기부전에 쓰이는 보증육기탕, 근육통, 관절통, 복통에 쓰이는 작약감초탕입니다. 남성 호르몬과 PDE5 억제제 그리고 이 한약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단지 남성 호르몬과 PDE5 억제제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테스토스테론이 적은 환자에게서 두드러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 속의 일본 의사는 성성 기능이 명백하게 저하된 경우 남성 호르몬 주사와 더불어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렇게 PDE5 억제제와 함께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한약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귀 청궁은 한의학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약재인데 실제 연구에서도 CAMP 그리고 CGMP를 증가시켜서 혈관 확장 작용을 갖습니다. 파극천, 육종용, 토사자, 인삼, 음양곽 등의 약물들은 실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죠. 그럼 위에 제가 열거한 한약재들을 싹 다 모아서 먹으면 좋아지느냐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체질과 증상에 맞게 기본이 되는 처방이 따로 있고 이런 약재들이 집중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성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장어? 자라? 보통은 고단백 음식을 떠올리죠. 그럼 실제 고단백 식단이 성기능 개선을 하는데 효과적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이 연구는 125명의 대만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어떤 음식이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지 알기 위한 것이었죠. 영양 실조, 영양 부족인 경우 고안의 레이딕 세포의 기능이 손상되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당연히 줄입니다. 그런데 영양 실조뿐만 아니라 고단백, 고지방 시기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저탄수화물 시기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할까요? 아니요.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서양식 음식인 빵, 페스트리, 유제품, 디저트가 성성기능 저하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뭘 먹으라는 걸까요? 논문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언급하는데요. 레이딕 세포는 인슐린, IGF 수용체를 발현하고 인슐린과 IGF는 레이딕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 생산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슐린을 적절히 자극하는 탄수화물이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아니고 적절한 탄수화물입니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논문까지 썼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고단백, 고지방 식사가 남성 갱년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좋은 혈관 반응을 만드는 좋은 탄수화물 식사들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좋은 탄수화물에 뭐가 있나요? 통곡물,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하나 더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남성 호르몬을 올려주는 식물성 약재들이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40대의 30%, 50대의 50%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만약 대사질환에 경계성이 있다면 불균형해져 있는 체질을 잡아서 대사질환 먼저 치료를 해보시고요. 아직은 호르몬 치료가 부담스럽다면 좋은 식단과 한약을 병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건강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있는 내용,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